올해 삼성에서 갤럭시 북 프로의 후속작인 갤럭시 북2 프로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1.17kg의 가벼운 무게에 인텔의 새로운 아크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경량 노트북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삼성 갤럭시 북2 프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입니다. 최근 삼성 노트북들이 노트북보다는 약간 모바일 패키지 느낌이 많이 나는 편인데요. 박스 디자인부터 갤럭시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구성품은 꽤나 다양한 편인데 우선 박스를 열어서 뚜껑 안쪽을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우치가 숨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 파우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꽤 있는 편인데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구성품이 꽤 다양한 편인데요. 충전 케이블은 C2C 65W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는 C타입의 65W USB PD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무선 마우스가 하나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RM 모델인 갤럭시 북은 유선 마우스인 것에 비해 이 모델은 나름 프로가 붙은 만큼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무선 마우스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고급 마우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립감이나 마감도 무난하고 블루투스까지 지원되는 마우스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사용해본 모델은 미스틱 그라파이트 컬러의 어두운 톤 색상의 마감의 노트북입니다.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얇고 날렵하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몇 제품들이 둥근 디자인을 다시 쓰는 것과 대비가 되는 듯합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는 HDMI 포트, USB 3.1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그 옆으로는 썬더볼트 4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하나 더 있고 반대편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USB 3.2 A 포트,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소소한 장점을 보자면 상판을 열 때 힌지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량 노트북임에도 무게중심에 나름 신경을 써서 한 손으로 간단하게 상판을 열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신경 쓰지 않는 제품들이 몇몇 있어서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6:9 비율의 FHD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는데요. 최대 밝기는 약 400니트, 색 재현율은 DCI P3 120%로 상당히 밝고 생생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전작도 그렇고 이번 모델도 신인성 이슈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잠깐 사용해볼 때는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민감하신 분들은 체감이 되실 수도 있으니 구매 전에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신인성 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논글레어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글레어 패널을 사용해서 빛 반사가 있는 편입니다. 글레어 패널은 그만큼 더 또렷하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해서 취향이 좀 갈릴 듯합니다. 키보드는 텐키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하였고 LED 백라이트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은 지문인식 센서와 통합되어 있어서 윈도우 헬로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키감은 맥북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데 키스트로크가 약간 얕은 것을 제외하면 꽤 좋았습니다. 키캡도 큼직큼직해서 타이핑하기에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무게가 정말 가벼운 편인데요. 스펙 표기상 약 1.17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5.6인치의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하고 1.17kg이라는 무게는 확실한 장점인 듯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스펙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CPU는 인텔의 12세대 i7 1260p 12코어 16스레드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은 인텔에서 출시한 외장 그래픽 아크 A350M 그래픽이 탑재되었는데요. 뒤에서 성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램은 LPDDR5 16GB 온보드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성능을 보기 전에 합판을 분해해서 간단하게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인 만큼 내부에 듀얼 쿨링 팬이 눈이 띕니다. 메모리 부분은 온보드 방식으로 교체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슬롯은 없습니다. 저장 공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개의 NVMe SSD가 장착되어 있고 여분의 슬롯에 한 개가 더 있어서 용량 확장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편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68W의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무난한 정도로 보입니다. 15인치대에 70에서 80W 배터리 탑재한 노트북도 있어서 이 정도면 보통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크를 몇 가지 돌려봤는데 CPU 벤치마크인 시니벤치 릴리지 13의 경우 멀티코어 8822점, 싱글코어 1643점이 나왔습니다.
같은 프로세서를 탑재한 타 노트북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적당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일부 경량 노트북에서는 발열이나 배터리 성능을 위해서 같은 프로세서에서 스로틀링을 심하게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품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커와 타임스파이를 구동해봤는데요. 우선 파스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7400점대, 파스 울트라는 1600점대, 타스 점수는 2800점대, 파스 익스트림은 1300점대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그래픽 성능을 가진 칩셋으로는 올 울트라북에 들어가 있는 RTX 2050과 비슷한 성능인데요. RTX 3050이나 3050 Ti 같은 칩셋에 비하면 아쉬운 성능이지만 아이리스 X나 라데온 내장 그래픽에 비하면 확실히 좋은 점수입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몇 가지 구동해봤는데요. 우선 GTA5 벤치마크의 경우 FHD 대상도 중간 정도의 옵션 기준으로 평균 109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44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벤치마크를 구동해봤는데요. FHD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 36프레임, 가장 높은 옵션 기준으로는 2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 FHD 보통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실행해봤는데요. 보통 옵션 기준으로 약 42프레임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벤치마크 수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게이밍이 아닌 경량 노트북으로 나온 만큼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실제 게이밍 성능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저사양 게임은 풀옵션으로 구동해도 평균 17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은 80프레임대를 보여줬습니다. 롤 자체가 저사양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줘서 고주사율 외장 모니터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출시된 오버워치2도 구동을 해봤습니다. FHD 보통 옵션에서는 평균 60프레임 안쪽, 가장 높은 옵션은 40프레임 안쪽을 보여줬는데요. 인텔 아크 그래픽이 최적화 문제가 좀 있는지 티어링 현상이나 프레임 드랍이 간혹 있어서 완전하게 쾌적한 플레이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하면 가볍게 플레이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구동을 해봤는데 FHD 국민 옵션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평균 50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3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역시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외장 그래픽 칩셋이다 보니 플레이 환경이 쾌적하진 않았습니다.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게이밍을 하기에는 확실히 아쉬운 성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캐주얼 게임, 저사양 게임을 즐기기에는 적절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인텔 아크 A350M의 그래픽 성능은 대략 RTX 2050보다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발열과 배터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우선 발열 측정의 경우 게임 벤치마크 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 의외로 손이 닿는 부분들은 꽤나 온도가 착한 편이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외장 그래픽 칩셋에 듀얼 클링팬으로 은근 발열을 잘 잡은 듯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략 6시간 8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외장 그래픽의 68W의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보면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OLED 디스플레이의 힘이 큰 듯합니다. 게임보다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거나 영상 컨텐츠 등을 즐기는데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무게 자체가 워낙 가벼워서 휴대하기 정말 좋았고 성능 자체도 꽤나 받쳐주는 편이라서 간편한 작업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과 같은 작업을 해도 확실히 같은 작업이라도 내장 그래픽 모델에 비해서 훨씬 쾌적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영상 렌더링 테스트에서도 H264 코덱 3분짜리 4K 30프레임 단순 컷 편집 영상을 렌더링하는데 1분 40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RTX 3050이나 3050 Ti, RTX 2050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간단한 작업 한정으로는 꽤나 쓸만한 칩셋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1kg대 경량 노트북 제품인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과 같은 것보다는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간단한 작업을 하고 웹서핑이나 블로그 포스팅, 영상 컨텐츠, 사무용 등으로 적절해 보였습니다. 가격도 의외로 대기업 제품 치고는 좋은 편인데요. 2022년 11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180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절대로 가성비로 논할 수 없겠지만 15인치대 1.1kg 초경량 노트북인 점, 국내 최고라고 불리는 삼성 AS와 윈도우 11 홈 기본 설치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아보면 은근 가성비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갤럭시북 2 프로 모델에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